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진공중에 Rm 떨어진 두 점전화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 F는 얼마인가? 자, F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에 Q1, Q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뉴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하고는 같은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없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요게 우리가 9 곱하기 10의 구성이다 하는 걸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갖다가 우리는 3번을 찍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진공중에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었다. 이때 자극하는 단위는, 자, 요거는 정자기에서 나오는 게 미리 나왔네요. 그래서 같이 쓰면 똑같습니다. F는 4파이 입실론 대신에 U0라고 씁니다. 진공중이기 때문에 1에 곱하기 거리 R 제곱에 M1, M2인데 지금 보시면 거리가 1m이고 같은 자극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4파이 U0분의 1 곱하기 M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기가 얼마냐 그랬냐면 얘가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숫자가 우리가 U0라는 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헬리포메타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직접 넣고 계산을 해보시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m제곱이 얼마냐면 1이다. 그래서 m은 1 단위가 웨버입니다. 웨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거리 2m 했을 때 작용하는 힘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력이라고 일단 되는 걸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탈락을 시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힘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진공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거리는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에다가 4 곱하기 10의 자,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기 눌러 보시면 5.4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에 10 마이크로 쿨롱과 20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1m 거리에 나왔을 때 몇 뉴턴인가 물어봤죠. 그렇죠. 거리가 1m이기 때문에 9 곱하기 10의 구승 쓰시고 1은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라고 2구 18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네요.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두 전하가 10m 거리에 놓였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자, F는 9 곱하기 10의 9승 상수로 놓고요. 자, 거리가 10이니까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기 눌러보시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비유전열 2.5인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어요. 자, 이럴 때 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메타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속 밀도는 D고요. 그 다음에 비유전열은 입실론 S입니다. 그래서 입실론 S와 우리가 전속 밀도가 주어져 있을 때 전기장의 세기 E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속 밀도라는 거는 입실론의 E입니다. 근데 입실론이라는 거는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의 구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전기의 세기 E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D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실론 제로값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입실론 S는 2.5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전속 밀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갖다가 나누기를 해보시면 약 9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메타가 됩니다. 자, 전기장이 다니는 볼트 퍼 메타 또는 뉴턴 퍼 쿨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되고요. 그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점전화가 이렇게 있을 때 점전화에서 1m 떨어진 거와 2m 떨어진 곳에 우리가 전위차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m 전위차를 Q점, 그 다음에 2m 떨어진 점의 전위차를 P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의 전위를 갖다가 VQ라고 하면 자, 9 곱하기 10의 구성은 그냥 상수로 가고 있죠. 거리가 1m니까 1분의 Q가 됩니다. Q가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어서 이거는 298에서 180V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P점은 VP라고 하면 9 곱하기 10의 9승에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은 4죠. 4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돼서 결국은 요거는 제가 잘못했죠. 2의 자승이 아니고 그냥 2를 써주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전개기 때문에 2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결국 90V가 되네요. 자, 그래서 두 점의 차이는 VQV, QP죠. QP는 VQ에서 VP를 빼면 되니까 90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0V. 자, 여기 주의점. 자, V라는 거는 4파이, 그죠?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분의 Q가 되고요. 자, 여기에 E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를 구하라 그러면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 비유전율이 있다. 유전체 유전율을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유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쓰고요. 자,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 제로 값을 알고 계셔야 된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2.5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2.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자,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자, 어떤 강사분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을 팔팔한 오징어는 12월에 맛있다. 12월은 추우니까 마이너스, 그죠? 추운 12월에 맛있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잘 외워집니다. 자,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숫자를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는 전속 밀도의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전속 밀도의 단위. 자, 전속은 뭐하고 같다 그랬냐면 전속은 Q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의 밀도기 때문에 전속 밀도는 전속을 갖다가 우리가 밀도니까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속 밀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전속의 단위는 쿨롱이고 밀도의 단위는 메타의 제곱해서 쿨롱 퍼 메타 제곱 찾으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유전율의 단위는 얼마인가? 페로 퍼 메타. 이것도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 단위는 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기호는 E고 우리가 볼트 메타를 기본 단위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같은 단위가 뉴턴 퍼 쿨롱이다.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두 개의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물어보니까 자,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한다까지는 이제 돼야 되는데 여기 두 개는 아예 틀렸고요. 그죠? 위에 1번은 맞네요. 자, 비례하고까지는 맞으니까 1번은 맞고 그 다음 3번하고 4번도 비례하고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고래 비례하고 자, 거리에 반비례한다 틀렸죠. 제곱에 반비례한다를 찾아야 되니까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4번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는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이 교차한다 관계는 항상 뭐예요? 수직으로. 그렇죠? 등전이면과
전기력선, 나가는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교차하더라. 수직을 다른 말로 직각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14번 전기력선의 성질을 잘못 설명한 것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맞죠?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교차하지 않는다. 등전이면에 수직으로 가니까 교차하죠. 답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도중에 만나거나 끊기지 않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맞죠? 자, 15번 문제 같은 문제네요. 자, 15번 문제.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고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간다면 이게 접선 방향이죠. 그죠? 접선 방향. 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가 된다. 그렇죠?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차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전기력선은 흡인을 한다. 요거는 뭐예요? 보호에 따라 틀리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고 도체 수직으로 출입하고 양전화 표면에서 음전화로 끊는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성질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성질. 자,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같은 부끼리는 반발하죠. 자, 이거는 알 수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정용 용량이란 콘덴서가 전하를 측정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용량 기호를 C라 그러고 단위를 페럿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죠? 콘덴서의 전압을 가하는 순간 콘덴서는 단락이 된다. 자, 맞습니다. 자, 콘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 기호로 그리면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콘덴서 그림을 그리면 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순간적으로 이제 저항으로 표시하면 오메가 C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오메가 C라는 게 주파수를 뜻합니다. 2파이 F C분의 1. 자, 근데 순간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적이란 말이 주파수가 굉장히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에 무한대 넣으면 순간적으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단락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전기장 중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뭐하고 같느냐? 전기장 안에 단위 전하를 놨을 때 그 단위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결국은 뭐야? 전장의 세기 E가 되죠. 그래서 E는 F를 우리가 Q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F 이거로 QE라고 우리가 보통 쓰고 뉴턴.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힘과 전기장과 전하의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 밀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네요. 자, 전기력선 밀도를 이용해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정전계의 세기 1을 구하는 방법 또는 전속 밀도 D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가우스의 법칙이다. 그죠? 그래서 전개 세기 E에다가 면적을 곱한 것은 결국은 뭐야? 개수가 되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의 Q다. 또는 D에다가 A를 곱한 거는 Q다. 자, 요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죠? 실제 이 A라는 건 사실은 이제 이 평균면의 면적이 되겠죠. 그죠? 이 면적을 나타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구의 표면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점전화도 구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전화도 구로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그럼 원통 전화 같으면 원통의 면적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나중에 적용하시면 산업기사 기사에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우스 정리는 전개 세기를 구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패러데이 관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전기 산업기사나 기사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패러데이 관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자 요건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패러데이 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의미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제는 콘덴서에 대한 내용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자, 어떤 도체에 10V 전이 1쿨롱이 축적되었다.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Q는 CV. 그죠? 그래서 여기서 C는 V분의 Q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Q가 얼마냐? 1쿨롱이고 그죠? 전압이 10이니까 0.1 페럿이 되겠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용량은 직렬과 반대로 생각해라. 뭐의 직렬? 저항과 반대로 생각하라 같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단순히 합쳐주면 되죠. C1 더하기 C2.
자, 병렬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죠. 이거는 저항의 병렬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예? C의 직렬 연결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3개를 병렬로 접속했다.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2, 4, 6 다 더하면 12 페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에서 합성 정량 용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병렬로 된 것 2하고 4를 합치면 이게 6 마이크로 페럿이 되고요. 그죠? 두 개가 직렬이니까 얘는 3 곱하기 6에다가 3 더하기 6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 9분의 18이 돼가지고 2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합성 정량 용량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가 합치면 얼마입니까? 직렬이니까 반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C가 되고, 이건 두 개 더하면 되니까 2분의 3C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C가 지금 4라 그랬으니까네. 4를 해주면, 결국은 6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버리더라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병렬 접속했다. 두 개를. 자, 그러면 2C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직렬 접속하면 2분의 C가 되겠죠. 그럼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차이 납니다. 그죠? 이렇게 4배. 자, 그 다음 정량 용량이 같은 10개가 있다. 직렬 접속했을 때는 10분의 1이 되죠. 병렬 접속했을 때는 100이 됩니다. 그죠? 10배가 되죠. 자, 그래서 직렬 접속할 때는 병렬보다 몇 배냐 했을 때 10분의 1이고 10이니까 이거는 100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이거는 직렬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로 감소한다. 근데 병렬이 기준이면 100배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개가 있다. 병렬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 자, 이건 기준이 병렬이 기준이죠. 병렬 접속할 때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10배가 되고요. 직렬할 때는 10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100배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있네요. 자, 이건 앞에서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2, 4, 5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2, 4, 5가. 2, 4, 5가 되어 있는데 다 병렬이에요. 다 다음 되니까 요거는 네, 이건 9고죠. 2니까 여기 11이네요. 그죠? 이게 12가 아니고 11 되겠습니다. 11. 자, 4번 찍어주시고요. 다 더하면 됩니다. 3개가 병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개가 직렬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 직렬하면 어떻게 돼요? 1마이크로죠. 1마이크로, 1마이크로를 또 직렬하면 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C1 곱하기 C2를 C1 더하기 C2라고 하고 같은 값이면 어떻게 돼요? C를 1로 그죠? 병렬로 두 개 쓰면 3개 쓰면 3분의 이렇게 그죠? 이게 직렬 연결입니다. 자, 병렬 연결은 같은 값이면 두 개 쓰면 두 배씩, 세 개 쓰면 세 배씩, 그냥 단순히 다른 값이면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세 개면 세 개를 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30 마이크로, 40 마이크로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고 100%를 가했다. 전하량 Q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Q는 CV에서 C 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그죠? C는 두 개를 병렬로 했기 때문에 70 마이크로입니다. 그죠?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했습니다. 그죠? 병렬은 단순 하면 되니까 70 마이크로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로는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지우면 여기도 두 개 지어야 되니까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앞에 70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자, 12번 문제네요. 자, C1, C2가 병렬로 접속될 때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전하. 전하는 우리가 병렬일 때 서로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병렬이면 전하가 이 Q가 Q1하고 Q2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Q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Q를 구하려고 그러면 Q하고 C하고 V가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C가 얼마냐면 두 개가 병렬 접속되어 있으니까 15 마이크로가 되겠습니다. 15 마이크로 페럿에다가 전압을 우리가 200볼트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30에다가 동그라미 두 개니까 300
하면 되겠죠. 3000 마이크로가 되겠네요. 그죠? 3000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C1에 축적된 전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합치면 15다. 그죠? 15고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Q 하면 되겠죠. 자, C1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더 하면 15고 앞에 거 10이니까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게 우리가 3000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2000 마이크로 쿨롱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0, 40 마이크로 콘덴서가 있다. 병렬로 접속할 때 100V로 갖다 정하량을 얼마인가? 이건 단순히 그냥 Q는 CV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C가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70 마이크로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했으니까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만 남겠네요. 자, 답이 4번.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단위 계산하는 거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지금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지워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승만 남는다. 이거 꼭 이 계산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안 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런 게 돼야 기능사 및 산업기사 기사도 합격률이 팍팍 올라갑니다. 자, C1, C2의 병렬일 때 C2에 분배하는 전기량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우리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냥 결국은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C1에 그죠? C1에 실제로 처음에 Q1이 이렇게 연결이 충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화가. 근데 얘를 이제 나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C1이 있고 C2가 되고, 그럼 새로운 이제 이게 Q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새로운 거는 Q1 프라임이 되고, 결국은 뭐예요? 이 Q가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하나 갔으니까 전체 Q가 나눠진다고 그냥 보시면 Q2라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전체 C1 플러스 C2에다가 컨덴서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냥 C2다 되죠. Q2니까 C2가 되고 전체가 원래 Q1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제가 계산 문제에서는 계산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전하량이 분배된다. 그죠? 이걸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쓰시면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C1, C2가 직렬로 접속될 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 자, 요거는 전압하고 C하고는 서로 반비례하죠. 그래서 V1을 구할 때는 C1 더하기 C2에 V2를 쓰고 전체 전압 V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니까 지금 C1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1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V2가 아니고요. C2가 되겠죠. C2. 자,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자, 46 마이크로, 46 페럿의 콘덴서를 병렬 접속 10V로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 Q는 CV입니다. 그죠? 그래서 CV에서 C가 두 개 합치면 10이네요. 그 다음 곱하기 10이니까 100쿨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병렬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해줍니다. 6과 4를 더해서 10이 됩니다. 그죠? 자, C1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콘덴서는 C1이 5, C2가 10이네요. 자, C1에 걸린 전압 V1은 두 개를 더합니다. 10 더하기 5분의 자, C1이니까 C1에 걸리는 거니까 C2 걸 써줘야 되겠죠. 왜냐면 전압은 반비례합니다. 그죠? C2 걸 써주고 그 다음에 전체 전압 30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0V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과 반대로 생각해 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네요. 그죠? 30하고 40 아까 나왔던 문제네요. 합치면 70입니다. 왜?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 곱하기 100을 하면 되죠. 자, 골라보시고 자, 정정 용량을 갖다가 C를 크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C는 입실론 D의 A다. 자, 면적 크게 하거나 극판 간격을 좁게 하거나 유전율을 갖다 크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면적 크게 한다, 유전율 크게 한다, 간격을 작게 한다. 여기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정적 용량은 극판 간격에 비례한다고 틀렸네요. 그죠? 극판 간격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이동 전화량에 비례하고 전압에 반비례한다. 이동 전화량에 비례한다는 거는 C는 V분의 Q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얘는 여기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찾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C는 입실론 D분의 A. 자,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배로 병렬 연결했다.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축전지의 용량은 두 배 되고 병렬 연결했기 때문에 전압은 불변이죠. 그죠? 항상 병렬은 뭐예요? 전압은 안 바뀐다. 용량은 두 배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제가 파트별로 문제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W라고 쓰기도 하지만 EC입니다. 그죠? EC. 2분의 1 CV 제곱이 제일 많이 나오고 2분의 1 QV 20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QV 자, 그 다음에 2분의 1 CV 제곱 자, 밑에 끝까지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죠. 자, 정전 용량과 C와 이제 W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공급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EL, 저기 여기는 EC다, 그죠? EC가 W라고 이렇게 W를 쓰고, 자, 2분의 1 CV 제곱이 있고, 2분의 2C분의 Q의 제곱, 또는, 2분의 1 QV, 요게 이제 세 개의 식 중에서 이게 주어진 게 C하고 V가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요 식을 이용해야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는 이렇게 넘어가면 EW가 되죠. 그 다음에 C로 나눠줘야 되니까 나누고, 제곱은 넘어가면 루트로 넘어갑니다. 그죠? C분의 EW. 자,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고, 에너지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C는 2분의 1 CV의 제곱. 자, 2분의 1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죠? V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이 되겠네요. 자, 이게 10의 3승이니까 이걸 제곱하면 10의 6승이 되죠. 자, 그래서 지워버리면 2.5가 되겠네요. 2.5 줄.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페이지는 역시 2분의 1 CV, 2분의 1 QV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CV의 제곱, 2분의 1 QV, 20분의 Q의 제곱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똑같은 문제네요. 자, 2분의 1 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400이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없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네 개가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자, 16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해주면 0.16이 되겠죠. 0.16 줄. 자, 이렇게. 자,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전 흡인력에 대한 내용이 또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자, 정전 흡인력, 자, 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F라고 쓰면, F는, 자, 2분의 1 D라고 했습니다. 그죠? DE, 자, 는 2분의 1, 입실론의 E의 제곱, 그 다음에 2 입실론분의 D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본 건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자, 2분의 1 입실론 대신에, 전압을 거리로 나눠주면 그것이 우리가 전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걸 보면 자, 정전 흡인력 F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판 간격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반비례라면 이것도 맞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 흡인력은 인과 전압의 몇 제곱에 비례합니까? 2제곱에 비례하죠. 조금 전에 풀었던 거 2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전기의 세기하고 전속 밀도가 있을 때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축적된 에너지 F는 2분의 1 D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D고 전속 밀도가 있고, 그 다음 전기의 세기가 있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D가 전속 밀도니까 100, 그 다음에 전기의 세기는 5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약분하면 50 곱하기 50, 2500 줄 퍼 메타의 3승. 자, 메타의 3승입니다. 자, 보세요. 볼트.
그 다음에 쿨롱은 볼트하고 쿨롱이 줄이죠. 그 다음에 메타 제곱, 메타의 3승, 그죠? 자, W는 우리가 QV 할 때, 그죠? 이게 쿨롱 볼트가 결국은 뭐예요? 줄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볼트하고 쿨롱 곱하면 줄이 되고, 메타하고 메타 제곱은 메타의 3승이니까 답이 이렇게 됩니다. 단위 같은 것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기사 산업기사에 다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전율 콘덴스 종류. 자, 콘덴스 종류인데 극성이 없다. 자, 전해 탈락입니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물어봤다. 그죠? 그러면 답은 무조건 세라믹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을 변할 수 있다. 변화, variable, varicon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극성 있는 콘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탄탈 콘덴서와 그 다음에 세라믹 콘덴서인데 거의 답이 탄탈이 답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했는데, 자, 요거는 산화 티탄 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사실은 뭐 조금 틀리라고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장 마지막 문제는 플라스틱 고구모 운모 전기적 분극 현상에 일어나는 물체. 자, 전기적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우리는 유전체라 한다. 돼 있고 우리가 콘덴서 같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들이 다 몰리고요.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다 몰립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이걸 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극을 얼마나 잘 시키냐에 야가 결국 이 유전체가 얼마나 이 전하를 잘 축적하느냐, 전개 세기를 잘 만들어내느냐, 이런 문제들하고 관계가 되는 내용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 자, 정전계에 대한 내용들은 문제가 비교적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도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자, 요런 말로 된 문제들 중에 일부 문제는 뭐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차시는 우리가 그 전기 이론의 정자계에 대해서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문제가 제법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좀 긴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